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하세입니다. 멘탈 관리하기가 참 힘드네요. 요즘 뭐 주가가 계속 요동치고 급변동 심하고 자꾸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고 막 곡소리 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투자가 이게 힘드냐? 괜히 투자했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가 보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 투자,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럴 때. 응? 이 개미들 투자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위 5% 안에 들어야지만 이거 어느 정도 벌지,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거의 뭐, 죽습니다, 죽서. 죽 써서 개 준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번다는 생각 절대로 쉽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충분한 그 노력과 공부와 멘탈 관리와 그런 게 다 필요해요. 응?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습니다. 똑똑하고 뭐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 나온다고 해가지고 돈 벌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얻어 터집니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겁내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월스트리트 가보세요. 그 똑똑한 애들, 그 중에 내가 사람들 몇 명이 있겠습니까?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란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고, 전날에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죠, PMI. 이 PMI가 예상치를 하회한 데 이어서 또 악재를 또 겹쳤습니다. 악재.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일에 예정된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경계 심리가 상당히 확대된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58포인트 정도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2561.69를 기록을 했죠. 했고요. 지수는 1% 정도 내린 2566.5로 출발한 뒤에 259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재차 하락폭을 좀 키웁니다. 이날 보니까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애들이 이제 각각 3,057억, 7,055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200 선물도 3,752억 정도 이제 팔아치웁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 이 개미들만 홀로 현물을 9,879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개미들. 미국 언론에서요, 요즘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며칠 내로 이제 이란 내 그 전략적 시설을 공격한다. 그래 중대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리스크 재점화가 되고 있고 오후 들어서 지수 하락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좀 보였고 다만 그 미국이 지정학적인 우려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과도한 반응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고 하죠. 하여튼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참 장중 한때 2% 넘게 내리면서 1년 7개월 만에 5만 전자를 기록을 했어요. 주가가 6만 원을 밑둔 것은 지난해 3월 16일인데 지난해 3월 16일이 종가 59,900원, 장중 최저가 59,100원인데 그 이후로 566일 만이네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코스피 대장주로 꼽히는 하이닉스도 3.15% 정도 떨어졌죠. 그 전날 9월에 반도체 수출액이 13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서 삼성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그게 증권가 전망이 수출 효과를 상쇄시킨 걸 풀이됩니다. 고려아에는 영풍 측이 낸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2조 한 7천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공개 그 매수 발표에 2만 5천 오른 71만 3천에 거래 마쳤는데 영풍은 한 2천원 내려서 35만 4,500원을 기록을 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확대 조짐에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방산주가 또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금융당국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 이 적립 비율 하향 조정 등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발표에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주주환원 여력이 제한적일 거라는 우려에 현대해상, 삼성화재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는 중동의 지정학적인 이슈, 그리고 동부 항만 파업, 또 ISM 제조업 지수 부진 등 악재가 겹쳐서 글로벌 증시 하락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에 대한 경계 심리 때문에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코스닥은 전거래 대비 1.75포인트 내려서 762.13, 지수는 중동발 여파에 0.75% 떨어진 758.26으로 거래를 시작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돼가지고 장중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장 후반에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틀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이날 개인들이 215억, 외국인이 215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했어요. 기관애들이 429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에코프로가 상승했죠. HLB, 리가킨바이오, 삼천당은 좀 하락을 했네요. 중동 이슈로 흥구석유, 중앙에너지서비스, 석유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5는 11.5원 올랐죠. 1319.3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화 강세가 아니라 원화 약세고, 좀 달러 강세죠. 달러 강세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환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빠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황은 이렇게 들어갔고, 현재 삼성전자 매수자 상당히 좀 충격이 커요. 최근에 3년간 삼성을 사들인 투자자 10명 중에 한 8명이 손실을 봤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산 투자자 상당수가 8만원대 이상에서 거래를 했는데, 국내외 증권사는 연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아가지고 굉장히 시름이 커집니다. 그리고 2일날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삼성은 전거래 대비 아까 말한 것처럼 52주 신저가 때렸죠. 59,900원까지 내려섰어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지다 보니 다들 10명 중 8명은 손실 구간이다. 하여튼 상당히 좀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매수자 중 81.59%가 종가 기준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네요. 매물대는 해당 주가에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거래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가격 구간별로 보니까 7만원대에서 거래된 물량이 43.29%입니다. 7만원대가 좀 많은가 봐요. 7만원대.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를 사들인 투자들의 손실 규모는 더 클 전망이고,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투자자 전원이 손실 구간에 놓여 있다. 삼성의 그 주식 매수자들이 매물대를 세부적으로 보니까 7만 5천원에서 7만 9,900원이 물량이 31.39%랍니다. 제일 가장 많고, 8만 이상 가격에서 거래된 물량도 27.3%, 10만 전자를 기대하는 매수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7만에서 7만 4,900원 거래 물량이 28.5%, 6만 원대에서 거래된 물량은 12.76%밖에 안 된다. 여기에 또 맥쿼리가 또 보고서를 내가지고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목표가는 12.5에서 6.4, 6만 4천원으로 절반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안 좋게 계속 지금 막 리포트 내고 겁나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자꾸 오다 보니까 주주들도 이제 맥이 빠지고 있고 상당히 좀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좀 사고 있는데, 임원들도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아. 임원들이 살려면은 보통 한 5만 주, 한 10만 주 정도 사줘야 하는데, 꼴랑 뭐 500주, 뭐 1000주 이따위로 사고 있으니 주가가 반응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이 저점이다, 매수해야 한다, 그런 뭐 표시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려면은 진짜 말 그대로 제가 말한 것처럼 몇만 주씩 사야 돼요. 그렇게 사줘야 합니다. 아니면 이재용 회장이 좀 본보기로 보여주든지 그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다 보니까 본인도 솔직히 짜증이 납니다. 삼성전자 이러다가는 진짜 상당히 좀 머리 아프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쯤 올라갈 거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약간 겹치다 보니까 올 하반기까지는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특히 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빨리 끝날 텐데, 이게 또 확전이 된다면은 또 삼성전자한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또 반도체 전쟁, 이것도 또 안 좋아. 또 HBM이 또 많이 팔아야 하는데, 중국에서 또 엔비디아 칩을 또 금지해 버린다면은 앞으로 상당히 좀 험난한 길을 가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주가 예측도 힘들고 앞으로 시장 상황도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주가 예측 힘듭니다. 이재용도 못 맞춰요. 전영현 부회장도 삼성전자 주가 예측 못합니다. 자기들이 삼성전자를 이끌고 가는데도 이끌고 가는 사람들도 지들 주가도 못 맞추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멘탈 관리 잘 해가지고 잘 버텨주면 좋겠고, 삼성전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